314조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그래서 참치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미세먼지 먹은 거를 또 먹고 그거를 그 애를 또 먹고 하다 보면 참치인데. 다음 매체에서 각각 어떤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딱히 보실 것 없어요. 밑에 쭉쭉쭉 넘기고 이 소단원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자유롭게 알아서 적어보세요. 패스. 315쪽 소단원 미리 보기.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어봅니다. 매체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글쓰기의 생각에 대안을 찾으면서 있습니다. 소단원 안내. 여러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고 독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점과 표현의 적절성 평가. 다양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읽기를 통해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당연히 늘 파악해야 되겠죠?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판단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떠올려 봅시다. 완전 잘 읽기지, 글. 다음, 제재 연구.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플라스틱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바다에 흘러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바다를 오염시켜서 인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신문 기사다. 포인트가 되는 말은 신문, 이것 자체가 하나의 매체죠. 이 글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과 심각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밑줄, 경각심을 갖게 한다. 너네 아무 생각 없지만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글쓴이는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요 정도면 주장 아닌가? 신문 기사인데 주장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지. 작가 소개, 패스. 글의 종류는 기사문이고요. 비판적이고 성찰적.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었는가?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 및 해결책.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시뻘건세. 특징.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 과정 및 현황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생성 과정, 현황 문제점. 문제에 관한 관심 및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요게 주장하는 부분들.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서 매체, 신문이 저게 매체라고 이야기했죠. 매체에다 네모 어떠한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전달 역할. 시청각 자료, 청각자료, 시각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자료에는 책, 신문, 사진이 있고 청각자료에는 라디오, mp3와 원제적이야. 시청각자료에는 텔레비전, 인터넷이 있다. 그러면 위로 살살살살 올라와서 기사문 옆에다가 어디에 들어갈 거야? 신문에 들어가겠지. 신문 어디에 들어갈 거야? 시각자료에 들어갈 겁니다. 비판적 읽기. 이 내용은 중요해요. 주장이 타당한지 밑줄. 논리 방식이 논리적이고 적절한지. 글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며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할 때 신장, 길러질 수 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한 비판적 읽기는 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믿지 말아요. 니들 생각해 보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말해 보아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수십 년 흘러든 플라스틱 미세 입자,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 한국 해역 오염 수준, 오염 세계 최고 수준. 먹이 그물,
우리 먹이 사슬이 더 쉽지 않나? 먹이 사슬을 거쳐서 인체에 도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요게 제목이고요. 요게 표제 밑에 부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끊어 플라스틱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죠. 개념을 설명해주는 내용 전개 방식 정의.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분포. 요거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짧은 시간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넣었다.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만 골라서 일부러 때려 넣은 건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옆에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 및 현황 다른 색깔로 첫 번째 단락에서 개념 있고 분포 대량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개념 및 현황 여기에다 체크. 개념 및 현황 얘가 첫 번째 단락에 있다. 요것만 확인합시다. 다음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눈길을 끌다, 주목받다, 오래되지 않았다. 문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대요. 불과 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담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런 거 있잖아. 뭐 바다 거북이 죽어서 배를 갈라봤더니 비닐봉투가 엄청 나오더라. 해파리인 줄 알고 먹는데. 그러다가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 하면은 과학자들에게 최고지. 여기에 한번 논문 실리면 대박인데.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에 사이언스에 게재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었다. 와, 논문도 쓰려면 이런 거 써야지. 나중에 이과 해가지고 연구소 가면은 논문 쓰고 여기에 올리고 그러세요. 목에 힘주고 다녀도 돼. 그 정도야. 미세 플라스틱 종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읽기 중 활동, 이게 단원에선 중요해요. 표제와 부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측해보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려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올게요. 최근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뭔가 이렇게 갈아버리는 거 기능을 위해서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누구? 이런저런 생활용품.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미세 플라스틱 몇 미리 이하, 5mm 이하면 미세 플라스틱인데 우 치약, 칫솔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1mm 이하야. 더 작다는 얘기인 거지. 이러한 제품 가운데는 지름이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가 들어있는 게 있다. 이처럼 밑줄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게 1차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하수 처리장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로 직접 들어가 버린다. 오른쪽 위에 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 1차 미세 플라스틱.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었다. 여기 옆에다 그냥 이렇게 쓸까요? 곧바로 바다로. 라임이 맞는데? 쿤타가 우승할 것 같아.
아, 그냥 느낌이 그래. 내가 제일 좋은 건 비오랑 뭐던데. 너네 보냐? 쇼미더머니? 그럼 유튜브로 아, 유튜브 짤로 봐? 아, 그래. 짤로 봐도 돼.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로 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의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등에 부서져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이것도 플라스틱이래. 합성 섬유 등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밑줄. 플라스틱 생활용품이 부서져서 만든 플라스틱이 2차 미세 플라스틱. 아직까지는 1차에 비해 2차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요게 시험 나온다면 시험 포인트. 2차의 비중이 더 높다. 2차가 더 높아. 시험 포인트라는 거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소화 안 되고 뱃속에 계속 돌아다니니까 배부르다고 느끼나 봐요.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에선 분해되지 않고 먹이 사슬을 거쳐 동식물 내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 조개가 먹고, 조개 먹은 꽃게가 먹고, 꽃게 먹는 뭐 큰 생선이 먹고, 큰 생선 먹은 곰치가 먹고, 곰치 먹은 참치가 먹고, 뭐 이런 식이겠지. 참치가 곰치도 먹나? 뭐 아무튼 바다로 어디가 있냐?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바다로 흘러들어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은 플랑크톤은 작은 물고기가 먹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먹고 먹이 사슬에서 밑줄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 마달락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영양 섭취 저해하거나 장기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유해 물질 끌어당기고 먹이 사슬 과정에서의 농축돼서 생식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렇지. 인공적으로 만든 게 몸에 들어가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험이 될 수가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스티렌 그 양식장 가면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 그런 애들 있잖아요. 위치 표시하는 거. 나노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노 입자는 생체의 주요 장기는 물론 뇌까지 침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내장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 뭐 있을까? 전어 이런 건가?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의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체에 유입되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읽지는 않을 거지만 오른쪽 1차와 2차 플라스틱의 차이점은 정리를 하시라. 기억해. 1차랑 2차랑 뭐가 더 문제가 되고 많아? 그렇지. 여기 2차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중간 3.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적으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냥 나쁘긴 나쁠 것 같아. 나쁜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나쁜지는 아직 정확히 모른대.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확실히 입증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밑줄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나는 이런 게 선진국스러운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을 이용하는 제조업체들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호두 껍데기, 코코넛 껍질과 같은 요 단체가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유기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근데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려고 해도 우리 치약은, 우리 각질 제거제는 미세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라고 표시가 돼야 구별해서 쓸 텐데. 국내의 환경운동 단체들도 발포 스티렌 부표가 부서져서 생기는 2차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부표의 소재를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위의 단락은요, 외국 단체의 사례를 제시했고, 아단락에서는 우리나라 단체의 사례를 제시해줬죠.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개혁에 반영되었고, 좋은데? 해당 기관은 어민들과 함께 발포스티렌 부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른쪽,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서는요, 유기물질로 대체하고, 부표의 소재를 다른 걸로 바꾸고, 소비자는요, 미세 플라스틱 쓴 거, 들어간 제품 쓰지 않고. 오늘 말 엄청 씹히네. 뭔 일이래. 마지막 끝 보러 갈게요. 한국의 남해연안 바닷물. 한국이 특히 심하다고는 그랬었는데 얼마나 심할까?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 좋은 거 아닌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류 유해물질 연구단이 조사한 것을 보면 자료를 인용하고 있죠. 땡땡시 해역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평균 21만 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는 거다. 감은 잘 안 오지만 21만 개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심각하다. 심각하다. 어떻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인 2,000개보다 100배가 더 많다.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보니까 또 더 어마어마하네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땡땡 연구단장은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안 돼서 아직 심각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려할 순간이 되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문을 쓴 사람이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라고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오른쪽 위에 뭐 볼 게 있었나? 한국 심각해요. 싱가포르 100배. 사전 예방 원칙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우려될 순간이 되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조처를 미리 해야 한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는 과정. 일단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식탁 위로 올라오고 1차, 2차 전부 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건 맞죠? 다음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과 효과를 연결해보자. 아주 중요한 내용. 네모.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위협이라는 표제에 제목을 정해줬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기사 제목은 원래 그래야지.
우리나라와 외국의 환경단체의 사례를 제시했다.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남해 바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야, 이 정도야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해양과학기술원 연구단장의 면담 내용을 이용합니다. 우와, 연구단장, 짱이야. 믿을 수 있겠는데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촉구. 유독 이 치약은 이빨이 뽀독뽀독해지면서 개운한 것 같아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이빨 갈아내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요 자료예요. 요 자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미세 플라스틱 평균 농도, 평균 밀도가 높다. 한국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하다. 4번. 이 신문 기사에 제시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토의에서 실천 방안을 열심히 잘 마련해 보세요. 하지만 나와 있는 내용을 점검하자면 유기물질로 대체하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자. 미세 플라스틱 되는 재료들을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 개발을 정부에 제안하자. 이런 것들. 저런 거 제안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바로바로 받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실천 방향, 결국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들어가는 물질 잘 쓰지 않는 것, 이런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는 스타벅스인가? 일회용 없애기로 결정했다라는데, 그러면 컵 어디다가 주는 거지? 나 텀블러 들고 되냐? 공익 광고를 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봅시다.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321쪽 야호! 여기 빈칸 채우고 앞에 나와 있는 애들 풀고 그리고 얘네들 지금 확인.